자, 이거를 계절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계절로요, 항상. 근데 그 계절을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것들은 음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양이라는 것들을 잘 이해해 보자고요. 음양은 뭐냐면요, 기본적인 개념이 상대적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음과 양의 이거를 이제 용어로, 여러분 좋은 용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음양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다 알아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용어로 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음생양사, 양생음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이 생하면 양이 죽고 양이 생하면 음이 죽는다.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돼?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음양이라는 건 뭐야? 하나가 살면 하나가 죽는 거야. 상대적 개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모든 간목도 그렇고 합하는 게 있으면 충하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이 12운성도 상대적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 12운성끼리의 상대적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지지가 육합도 하지만 충도 하잖아요. 합도 하면 충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애랑은 합하면 어떤 애랑은 충을 하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럼 12운성의 상대적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냥 우리가 그러면 12운성의 성장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이거야. 성장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이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장생, 목욕, 관대, 골록, 제왕, 쇠병, 사묘, 절태, 양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굳이 이야기했을 때 이쪽을 성장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장기야. 그러면 걸록, 제왕, 쇠 이쪽 있죠. 이게 절정기야. 걸록, 제왕, 쇠가 절정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병사묘 이게 뭐야? 쇠퇴기야. 절태양은 뭐야?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잠복기야. 보이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예, 그 부분만 감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봐요. 누군가한테 최절정기가 온다면은 누군가한테 최절정기가 와 있다는 건 뭐야? 걔의 상대되는 애한테는 보이지도 않는 될 거야. 화가 해자 축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해자축이라, 여기가 이제 해자축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가 만약에 해자축이면은 누구의 절정기야? 어느 오행의 절정기가 될까? 그렇죠. 임수의 절정기가 될 거야.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임수가 절정기일 때 그 상대적인 놈은 누구야? 병화일 거 아니에요. 병화한테는 뭘까? 임수의 절정기가 병화한테는. 그렇죠. 제일 낮은 기운일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외워서 될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가지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2운성의 관계를 짓습니다. 관계를 져요. 관계를 짓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하고 절정에 이르는 거하고 쇠퇴하는 거하고 이 잠복기 있죠. 이 잠복기는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생했어. 이게 누군가 태어났어. 네? 자, 생각해. 누군가 태어났어. 그러면 누군가는요? 죽어요. 이해돼요? 이게 음양의 개념이에요. 누군가는 죽어요. 이거 이해되죠? 네? 누군가 태어났으면 누군가는 죽는다 이 말은요. 누군가의 장생지라면 이것은 뭐야? 누군가의 사지라는 뜻이야. 이거 이해돼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해보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임묘했다 그래요. 임묘했다. 묘지에 들어갔다. 누군가가 이제 뭐야? 죽어서 입관을 딱 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뭐야,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누군가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묘지라면 누군가한테는 양이야. 누군가한테는 양이야. 자, 이렇게 우리가 짝을 지어보는 거예요. 짝을 지어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짝을 질 때 이것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이것만. 자, 생사가 한 짝이야. 생하면 죽는다야. 음양이. 생사. 이거 됐나요? 예, 생사. 누군가가 생하면 누군가가 죽어요. 그렇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생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누군가가 목욕지에 들어가잖아요. 자, 이거 살고 죽고 누군가가 만약에 이 목욕지에 해당돼 들어가. 목욕지에. 즉 누군가의 손에 맡겨진다는 뜻이에요. 손에 맡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얘가 목욕의 의미는 뭐냐면 이건 성장기죠. 성장기죠. 성장기니까 목욕의 기운은 뭐냐면은 성장에서 사모관대, 즉 뭐야? 진출하고 사회로 진출하기 직전 단계예요. 직전 단계야. 직전 단계는 뭐 하는 단계냐면 가르치고 훈육하고 교육하는 단계예요. 굳이 말하면 우리가 성장기로 말하면 청소년기, 그러니까 취업 준비하는 거 이런 단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목욕 단계야. 즉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대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시기쯤 되면은 상대의 기운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여기서 얘도 이걸 떨어지고 있는 시기가 되는 거야. 떨어지고 있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왜? 누군가의 절퇴지 이쪽에서 나는 왕 했을 거 아니야. 자, 이거 조금 어렵나? 자, 여기가 절퇴지죠. 이렇게 이걸 쓰고 갈게요. 이렇게 됐다고요. 자, 여기가 목입니다. 맞나요? 그렇죠. 목이죠. 여긴 누가 있냐면 갑과 을이 지내는 곳이야. 맞나요? 그렇죠. 여긴 금이죠. 여긴 누가 있냐면 경과 신이 있어요. 맞죠? 여기에는 병, 정, 그리고 무, 기가 있어요. 여긴 화죠. 자, 여긴 임계가 있겠죠. 수구, 여기는 임, 개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목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자고요. 목의 입장에서, 지금부터. 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가 장생지잖아요. 해묘미. 그것만 보자고. 요것만 이제, 일단은. 이게 이제 나중에 왜 장생지 설명해. 이렇게 삼화반이에요. 그렇잖아요. 해, 묘, 미, 목구. 그러니까 여기가 장생, 제왕, 묘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장생, 목욕, 관대, 골록, 제왕, 쇠병, 사묘, 절태양 중에서 여기가 장생지가 되고 제왕지가 되고 묘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장생 다음에 누군가는 생하면 누군가가 죽는다고 그랬죠. 여기가 즉 간목의 양의 장생지란 말이야. 장생지예요. 그러면은 음인, 을목한테는 사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양이 살면은 음이 죽는다. 음이 살면 양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사가 한 짝이야. 생사가. 그러니까 해수가 간목의 장생지야. 그럼 생이잖아요. 그러면 을목, 음간한테는 뭐야? 그냥 사지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사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나요? 예, 이거 되나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목욕에 대해서 얘기해요. 장생은 했고요, 이제. 목욕에 대해서 해봐요, 목욕에. 그럼 얘가 목욕이잖아. 얘가 목욕이잖아요. 이해됩니까?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 절태양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성장기예요. 여기가 성장기야. 그렇죠. 여기서부터 뭐야? 쇠퇴기란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목욕 단계에 왔다 이 말은요. 이 말에 들어갔다는 건 여기가 목욕 단계. 그러면 이 반대의 절퇴지를 넘어서 돌아간다는 이야기라고. 이거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자, 이거를 좀 다르게 설명을 해볼까?
자,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합시다. 자, 우리가 이거 지우고요. 목은요. 수부터 시작할게요. 그냥 위에 있으니까 수부터 시작할게요. 수는요. 성장하는 여기가 절정기죠. 해자축이 절정기가 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써놓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성장기가 되죠. 양가는 이렇게 성장을 하고요. 이렇게 성장을 해서 가요.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성장기가 될 거고 여기가 최절정기가 될 거고 여기가 쇠퇴기가 될 거고 여기가 안 보이는 죽은 공간이 될 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그래서 신자진 수국하고 사오미는 취급 안 한다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삼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절정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기는 전부 다 뭘 뜻하냐면 전계절을 뜻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간목과 을목에게는 성장기가 뭐냐면 겨울이야. 이해되죠? 그리고 봄은 절정기야. 그리고 여름은 뭐야? 쇠퇴기고 가을은 안 보여. 이건 이해됐나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 절정기, 요 성장기 있죠. 성장기는 뭐에 해당되면 여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기는 장생지, 목욕지, 그 다음에 관대 이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생욕관이야. 그러니까 결국 전계절은 전부 다 생욕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욕관이에요. 생욕관이에요. 그 다음에 수 입장에서 그러니까 임수 입장에서 생욕관은 뭐야? 신유술이야. 신유술이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가을 신유술은 임수 입장에서 장생 목욕 관대지야. 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원래는 신자진 수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장생해가지고 이렇게 다 손가락 돌려서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돌리면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 신부터 시작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빨리 알기 위해서. 그럼 생욕관이야. 이게 성장기가 되는 거예요. 성장기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자축 자기 본기 있잖아요. 본기는 뭐냐면 최절정기잖아. 이건 뭐야? 노광세야. 록지, 왕지, 쇠지야. 그게 뭐야? 최상단이라고. 여기는 최상단이라고요. 이거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딱 봐도 뭐야? 쇠가 의미로는 별로죠. 근데 결코 약하지 않다예요. 쇠의 기운이 결코 약하지 않아요. 아무튼 전지는 생욕관, 장생, 목욕, 관대는 전계절에 해당되고 본기에 해당되는 게 걸록, 제왕, 쇠구나.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요.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이걸 맨 처음에 할 때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가슴 속에 넣어두세요. 그랬잖아요. 이걸 외우지 말고요. 여러분이 딱 던졌을 때 그냥 이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 눈에 딱 들어와 있으면 돼요. 들어와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눈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겨울이야. 임수. 그럼 뭐야? 임수 그러면 딱 북쪽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지. 이가 있으면 돼요. 그냥. 그게 신유술,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이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틀려요.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들. 그냥 이 그림은 머릿속에 있죠. 그러니까 임수 그럼 뭐야? 여기가 성장지니까 여기가 생지야. 그럼 장생, 목욕, 관대, 골록, 제왕, 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편하게 할 때 이쪽이 생욕관이다. 전계절이 생욕관이다. 그 다음에 본기가 노광지다. 노광세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럼 뭐야? 목욕이죠. 장생, 목욕이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는 뭐야? 술 그러면 관대. 생욕관이니까 관대겠죠. 왜? 전부 다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이건 전부 다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라고. 이거는 그냥 이름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이거 있죠. 힘이 센 거. 그럼 간목한테는 어느 영역이겠어? 이 영역이야.
이 영역이라고. 이해됩니까? 그럼 병화한테는 어느 영역이야? 이 영역이야. 이 영역이야. 경금한테는 이 영역이야. 이 영역이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예? 지금 제가 말한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전부 다 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그렇죠. 이거는 전부 다 뭐야? 전계절과 본기의 관계라고. 전계절과 본기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전계절, 쉽게 말해 겨울 된단 말이야. 겨울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가 그 공부할 때 도화 했던 거 기억나시죠? 도화를 제가 뭐라 하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다 그랬어요. 이성적 판단이. 그래서 어떤 거랑 똑같냐고 그러냐면은 그 전부터 막 설레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랬던 거랑. 자, 무슨 느낌인지 기억나시죠? 그때 도화를 뽑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계절 왕지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전계절 왕지야. 그럼 전계절이죠. 그럼 겨울 입장에선 가을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성장기야, 하락기야? 성장기에 있어요, 도화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목욕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목욕을 도화 기운으로 보는 거예요. 목욕을. 근데 걔네는 목욕을 도화 기운으로 볼 때 뭐라고 했냐면 목욕을 한단 말이야. 옷 벗고 뛰어다니잖아. 성장기잖아. 애들이 옷 벗어도 뭐야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도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거는 뭐 설명을 그렇게 해서 외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란 말이에요. 도화는 뭐야? 설레서 실수하는 거란 말이야. 설레서 실수하는 거예요. 아무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간목의 성장기 이런 뭐야? 전부 다 전계절이야. 그럼 뭐겠어요? 어디에 오겠어? 해자축에 오겠지. 이해됩니까? 병화의 성장기 그러면요 임묘진에 오겠죠. 그렇죠. 경금의 성장기 그러면은 사오미에 올 거고 임수의 성장기 그러면 신유술에 올 거란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만 일단은 기억하고 계시라고요. 이것만. 자, 이건 이해됐나요? 그래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계에서 성장기. 근데 그 성장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뭐 저처럼 이렇게 생육관 하셔도 되고 장생목욕 관대야. 성장기는 장생목욕 관대야. 이건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기는 장생목욕 관대야. 그럼 뭐야? 간목의 장생목욕 관대는 뭐야? 해자축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경금의 장생목욕 관대는 사오미야. 그러니까 그냥 이 그림을 떠올리라고요. 이해되죠? 네? 임수의 장생목욕 관대는 신유술이야. 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됩니까? 전계절에서 치고 온단 말이야. 이게 전계절에서 치고 와서 절정기가 어디야 이거잖아. 절정기가. 이해됩니까? 절정기는 뭐야? 걸록제왕쇠잖아요. 걸록제왕쇠가 절정관계 아니야. 최상단에 위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걸록제왕쇠는 어디에 오겠냐고. 본기에 온다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성장기는 전계절. 그 다음에 본기에서 절정기인 요광쇠가 온다. 자, 이해되죠? 그럼 다음 계절은 뭐야? 이제 쇠퇴기가 될 거 아니야. 쇠퇴기. 그게 뭐야? 병사묘라고. 그게 병사묘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병지, 사지, 묘지. 자, 이게 느낌 좋아, 안 좋아? 일단 안 좋죠. 그러면 얘가 병지, 사지, 묘지에 들어갔다. 지금 뭐야? 간목이야. 그럼 사오미 만났네. 그럼 계절을 빨리 떠올리라고요. 사오미 만났는데 그러면 계절이 지나갔어, 안 지나갔어? 지나갔어. 그럼 뭐 한 거야? 병사묘에 들어간 거야. 병사묘에 들어가는 거야. 쇠퇴기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은 경금의 병사묘는 해자축이죠. 이해돼요? 그럼 임수의 병사묘는 임묘진이지. 이해됩니까? 병화의 병사면은 신유술이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내가 본기 임수가 해자축에서 왕성해졌다 이거야. 해자축에서 본기가. 그렇잖아요. 걸록, 제왕, 쇠 이거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반대에서는 뭐 했다는 거야? 잠복기. 그렇죠. 밤들이 잠복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절태양이라는 거야. 반복기는 절태양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경금의 절태양기는 어디야? 임묘진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경자, 오늘 우리가 경자년 그러잖아요.
자는 금은 뭐야? 다음 계절이잖아. 다음 계절이잖아요. 다음 계절은 뭐야? 쇠퇴기야. 뭐야? 쇠퇴기잖아. 쇠퇴기잖아요. 그러니까 쇠퇴기는 뭐야? 해자축 아니야. 쇠퇴가 뭐 그게 병사묘잖아요. 그러니까 경금에게 자구가 사지가 된다는 거예요. 사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나요? 이거 이해되죠? 이게 좀 더 빠르지 않아요? 이게 좀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뻔한 거야, 계절에서는요. 계절에서.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경금에서요,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똑똑 놓고 한번 해보죠. 경금에게, 왜 양간 기준으로 해서요. 나머지 제가 알게 해드릴 테니까. 이거 이제 안 해도 되죠? 요것만 해놓고요. 자, 우리가 내년이 신축년이잖아요. 신축년이잖아요. 그렇죠. 내년이 신축년입니다. 그러면은 이 신축은 뭘까? 신축은 음은 아직 안 배웠죠. 신축년이 간목에게는 뭘까? 이 축이라는 글자가. 간목에게는. 응? 그렇죠. 뭐야? 관대야, 관대. 왜? 뭐만 보면 돼? 축! 그러면 전계절이잖아. 간목이니까 나는 봄인데 전계절이잖아. 그러니까 성장기에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럼 생육관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관대야. 이해돼요? 그럼 내년 중종유가 병화한테는 뭘까? 그러니까 뭐야? 그렇죠. 양이라고. 이해돼요? 얼마나 빨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이해하란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뭐해서 외우지 말고,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겨울은 여름에 절태양하고 전계절에서 성장하고 다음 계절에 쇠퇴하고 본기에서 절정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절태양으로 빠지는 게, 아니 이게 이 용어가 필요 없는, 그게 계절 아니야? 이게 자연이라고요. 그냥 이미 자연에서 이게 나와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뭐 한 김에 좀 더 해봐요. 한 김에 더 해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야? 자축이며 진사오미시로 다 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해보라고요. 임수가 인에서 뭘까? 인. 그래. 바로 나오잖아. 우리 지금요, 이거 외우기 시작한 지 10몇 분 지났어요. 10몇 분 지났어요. 바로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어려워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임수에게 이는요? 라고 했더니, 겨울은 지나갔지, 이미. 그러니까 뭐야? 쇠퇴하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임묘지는 병사묘지. 이거. 자, 무슨 말이죠? 그럼 병화에게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임수에게 사는 절. 그 바로 절 나오잖아, 다. 그렇죠. 고민할 것도 없이 절 아니에요? 이거 이해되죠? 자, 훨씬 빠르죠? 그래요. 이건 뭐냐면은요, 글자로 외우지 말으라고요. 글자로 외우지 말라고요. 이걸 내가 뭐 외우는 이렇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당연하니까. 그게 당연하니까. 자,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럼 이제 양가는 다 외웠지, 벌써. 병화하고 무토하고 같다는 건 알죠? 그럼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지금?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외우진 않았어, 지금. 외우진 않았어. 근데 뭐 딱 보자마자 뭔지 금방 바로바로 나올 수 있죠. 바로바로 나올 수 있죠. 이게 된 거야, 이거 된 거예요. 이거 하려고요. 표 하나 익숙해질 때까지는 들고 다녀라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도 있고,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왜 이거 글자로 외우려고 그러니까 그래. 글자로. 이 12운성이 자연에서 나왔으면은요, 자연에서 찾으세요. 자연에서 찾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간목 기준은 뭐가 되는 거야? 장생, 목욕, 이거 있어? 할 줄 알아요. 이거예요.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 자리를 놓고 그대로 놓고 임수는요? 그러면 임수는 여기잖아.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그렇죠. 병화는요?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이게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지금 가져고 내가 제발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우리들끼리 공부했던 건 뭐냐면은 자연 외우지 마세요. 가슴에 받아오세요. 이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줄 모른다고 여러분들은. 이거 장생 목욕관대 이게 성장기입니다. 쇠퇴기입니다. 절정기입니다. 이거는 숨어드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 중에서요. 이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양은 음은 양이라고 그랬죠. 양간, 음간. 그렇죠. 그러면 우린 이것만 알면 돼요. 이제 이것만 알면 돼요. 뭐냐면은 양이 생해. 자, 먼저 이걸 알아줘야 되겠구나. 원래 12운성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있죠. 여러분들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12운성이 왜 이게 순행하냐, 역행하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양간은 순행한다 그래요. 양간은. 근데 음간은 역행한다고 그래요. 음간은 역행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거기에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어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느냐면은 아니 오행이 역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음이 하나 뒤따라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때 저도 거기에 심취했었고. 한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이 장생하면은 그 다음에 따라간다예요. 음이 다음에. 양이 먼저 치고 나가고 음이 그 다음에 뒤를 따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도 그거를 이제 아주 우연히 알게 됐다가 한동안 거기에 빠졌는데 그게 좀 찜찜해. 찜찜한 분 영역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12운성은 앞으로도 연구할 가치가 무궁무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음양이 동일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목은 간목이든 을목이든 장생, 목욕, 관대, 걸려고 똑같이 간다. 예, 이거 이렇게 갔었어요. 이렇게 갔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12운성 체계를 따르면서 양은 순행하고 뭐 양생, 음은 거꾸로 역행한다. 이게 이런 체계가 정립이 된 거는 사실 해방 이후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현대역학을 조금 하신다는 분들에 의해서 이게 조금 변혁이 됐는데 아무튼 그걸 지금 정설로 거의 적용을 해요. 정설로 적용을 해요. 그 다음에 12운성 신살, 12신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12운성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냐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공부하고 막 하다 보니까 안 맞는 영역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특히 뭐 적천수 뭐 이런 데 있죠. 거기서는 신살, 무용론 뭐 이런 것들 나오고 12운성 무용론 이후에서 그래서 12운성, 12신살은 가르치지도 말고 뭐 이렇게 한 데가 되게 많다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런 거예요. 12운성하고 12신살은 무용론은 아니야. 무용론은 아닌데 알고나 계시라고. 12운성은 12신살은 12운성에서 나온 거고 12운성은 이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자연에 이미 녹아 들어가 있다고 다. 이미 녹아 들어가 있어요. 다만 이걸 용어로 정리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것만 알고 계세요. 자, 일단은 우리는 뭘 적용할 거냐면 음은 역행한다라는 일반적이고 보편타당한 설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음은 역행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갑과 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임과 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절태양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쉽게 말하면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흐름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자, 이것만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임수는 이제 됐고요. 개수는 그럼 성장기가 어디야? 그렇죠. 여기가 성장기야. 이해됩니까? 여기가 죽어가는 거고. 근데 뭐는 똑같아? 여기는 똑같아. 여기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이것만 기억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그러냐면 우리가 이건 무슨 지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지예요? 라고 빨리 안 떠오르죠? 최소한 뭐 알아야 돼?
성장기인지 후퇴기인지, 그러니까 뭐야, 병사묘에 있는데, 아니면 뭐야, 생육관대 그쪽에 있는지, 아니면 뭐 절퇴양목 그쪽에 있는지, 아니면 최절정기에 있는지는 빨리 일단 캐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부분이 뭐 양가는 빨리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양가, 그럼 음간만 생각을 해보면, 음간은 어디냐면은, 음간은 여기가 개수 입장에서 뭐야? 다음 계절이 뭐야? 성장기인 거야. 다음 계절이 성장기인 거예요. 왜? 역행하니까. 역행하니까. 자,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해볼게요. 자, 누군가의 생지가, 누군가의 사지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의 사지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음은 언제 태어나냐면, 양이 죽었을 때 태어나요. 양이 죽었을 때. 그렇죠. 그럼 양의 사지를 찾아보자고. 임수의 사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럼 거기서 뭐야? 개수가 태어났을 거 아니야. 자, 이해됩니까? 자, 보지 말고 양의 임수의 사지 그럼 어디야? 쇠퇴기죠. 쇠퇴기잖아. 그러니까 무슨 계절이야? 봄이란 말이야. 봄. 그럼 뭐야, 봄이? 그렇죠. 임묘진 중에 뭐야? 묘지요. 병사묘잖아. 병사지 묘지잖아. 그러니까 어디야? 묘네.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 하나를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양은 어디서 죽는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병사면 지금처럼 해서 사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쓰는데 체크하는 데 하고 체크하는 데는 기록할 수 있잖아.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양가는 어디서 죽는다? 다음 계절 왕지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다음 계절 왕지에서 다 죽게 돼요. 다 죽여요. 그럼 경금은 어디서 죽어?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아까 경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자마자 뭐야? 경금의 사지 그런 거야. 이거 이해돼요? 이거 이해되죠? 그래. 다음 계절 왕지에 왜 이만하게 똑같아? 봄이 뭐야? 다음 계절 시작하면 아직도 봄이야. 이렇게 쭉쭉쭉 이러고 있단 말이야. 한 겨울이 뭐야? 겨울이. 봄 시작했는데 아직 남아있어. 그러다가 뭐야? 적장이 출현한 거야. 다음 계절 적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하고 죽는 거야. 자, 이거랑 똑같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계절 제왕이 딱 나타나니까 뭐야? 그래, 이젠 아니구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막 병화는 어디에서 죽어? 유금에서 죽지. 자, 이해됩니까? 간목은 어디서 죽어? 오화에서 죽고. 자, 이해되세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개수가, 임수가 어디서 죽냐? 묘에서 죽더라 이거야. 묘에서 죽더라 이거예요. 그럼 묘에서 누가 사냐고? 개수가 산다고요. 여기가 개수의 장생지가 되는 거예요. 개수의 장생지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는 양이겠죠? 거꾸로 가니까. 태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병, 사, 묘, 절, 태양.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딱 음간 그럼 뭐예요? 음간은 거꾸로 가잖아. 음간. 그러니까 다음 계절에서 나 뒤에 조금 넘어오는구나.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왕지가 생지구나. 이해됩니까? 여기가 성장기구나. 여기가 성장기구나. 이거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반대되는 거냐면요. 자, 이건데, 자, 보세요. 얘는 최절정기는 비슷해. 안 그래요? 양이나 음이나. 그 다음에 또 어디도 비슷해. 잠복기도 비슷해. 한 글자씩 틀리긴 해요. 근데 비슷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최절정기하고 잠복기는 양이나 음이나 같아. 근데 결론은 뭐만 좀 미루는 거야. 그러니까 음가는 역행하니까 이렇게 오는 거고 양가는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것만 다른 거야. 자, 이해됩니까? 이 상대적 개념을 적용하자는 거예요. 이 상대적 개념을. 그러면은 최절정기 있죠. 최절정기를 우리는 노광지라고 할 수 있나요? 이쪽으로 할까?
최절정기를 우리는 노광지라고 할 수 있나요? 걸록, 제왕, 이게 최절정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럼 얘네랑 정반대되는 조에서 뭐가 나오냐면 분명히 절퇴지가 나올 거야.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걸록, 제왕은 양이나 음이나 같다, 틀리다? 걸록, 제왕은 같다. 일단 알고 계세요. 그럼 절퇴도 같다, 뭐 안 같다? 같단 말이에요. 이거 최상단과 최하단은 똑같다고요. 이해됩니까? 그 음양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서 양한테 걸록이면 음한테는 제왕이고 음한테 제왕이면 양한테는 걸록이에요. 양간이 절이면 음간은 태고. 아니요, 요건 아니야. 요건 아니에요. 요건 아닌데, 그러니까 내용상 그렇다는 거예요. 내용상 그런 거예요. 태가 아니라 이제 요거는 조금 제가. 예. 자, 요것만 이제 그럼 걸록제왕이 같죠. 걸록제왕이 같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얘가 본기를 중심으로는 안 바뀐다고요. 본기를 중심으로는 여기서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를 알 수 있어요. 양가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맞죠? 그럼 음가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자, 본기를 먼저 하세요. 본기를. 해자축 나오죠. 임수의 제왕은 어디야? 자수죠. 그렇죠. 그러면은 계수의 걸록이에요. 계수의 걸록이에요. 네? 그러면은 임수의 걸록은 해수죠. 그럼 여기는 계수의 제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강하다, 안 강하다? 항상 강한 거예요. 양간이든 음간이든. 다만 음간은 여기가 성장기고 양간은 여기가 성장기다. 이것만 틀린 거예요. 이것만 틀린 거예요. 이거 조금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자, 일단 지금 다 이해되고 있다고 제가 좀 전제로 갑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음양의 아까 상대적 부분에서 짝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생하면 사한다고 그랬죠. 생사예요. 그래서 생사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목욕하고 병지가 같아요. 자, 우리가 이거 해볼게요. 욕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내가 이거 원래 잘 안 써서 욕병, 그다음 절퇴, 그 다음에 관쇠, 양묘 이거예요. 이게 제가 그 나눠드린 12운성의 의미 있잖아요. 공부하자 이렇게 나온 거 있죠.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에 들어가면 제가 요거를 이런 식으로 생사하고 노광절퇴를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욕병, 관세, 양묘를 좀 따로따로 썼을 거예요. 예, 이걸 할 때는 이게 생사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만. 생사가 같다. 생사. 살면 죽는다. 누가 목욕에 들어가면 누구는 병지에 들어간다. 누가 녹지면 누구는 왕지다. 절퇴지. 예? 그 다음에 누가 관대에 들어가면 누구는 쇠다. 누가 묘지에 들어가면 누구는 양에 들어간다. 자, 이해됩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입에 놔두면 돼요. 생사, 욕병, 노광, 절퇴, 관쇠, 양묘 이것만 들어가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럼 우리가 계수를 여기서 한번 해보자고요. 계수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왕지 있죠. 왕지. 이제 자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수 입장에서. 자수는요, 우리가 이렇게 쭉 해보자고요. 갑, 을, 병, 갑, 병, 병하고 무가 같죠? 경, 임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라는 글자를. 갑에게 자는 뭐예요? 갑목에게 자는 욕이죠. 자, 바로 나와야 됩니다. 뭐예요?
목욕이죠. 예, 목욕. 자, 병화에게 자수는 태. 태. 경금에게 자수는 사. 그렇죠. 사. 선생님 전에 알고 계셨어요, 이거 다? 아,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나오는 건가요? 아니 뭐 좀 빨리 할 수도 있어요. 더 빨리 하시는데 천천히 하시는 저기 죄송한데 이목구 선생님이랑 배틀 한번 해보실 분. 자, 임수에게 제가 왕. 선생님 빨랐어요. 나는 공급반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면은, 자, 이것만 그냥 하면 돼요. 자, 이거는 금방 나오죠. 솔직히. 나오죠, 이제. 자, 그러면은, 을목에게 뭐야? 자수는? 을목에게는요? 병지예요. 정화에는? 절. 신금은? 생. 개수는? 녹. 이해돼요? 네? 네. 금방 끝난 거예요. 금방 끝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한 짝이라고. 이게 짝이라고. 생사, 누가 목욕에 들어가면 누구는 병지에 들어가고. 그래서 보면 뭐예요? 노관과 절태는 방향이 같아요. 왜? 극단적인 거니까. 극단적인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녹이지. 자, 이거 보면요. 노광은 둘 다 좋죠. 이게 좋다. 원래 좋다 나쁘다라고 하면 안 돼. 노광은 둘 다 좋죠. 절대는 둘 다 나쁘죠. 맞나요? 나머지는 하나 좋고 하나 나쁘고 그래. 나머지는. 그러니까 봐봐. 생사잖아. 생은 좋고 사는 나쁠 거 아니야. 이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이 개념은 아닙니다. 그럼 양간의 생은 뭐야? 전계절주로서 치고 올라올 거야. 안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음간의 생은 아마 다음 계절에서 올라오고 있을 거야. 이렇지 않아요? 느낌이 이렇게 딱 그렇게만 분산돼 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생이냐 사냐 그럼 또 생지사지 그럼 그쪽 부구는 어디에 있겠구나 생각하면요 그 용어 다 그 중에 하나야. 그 중에 하나예요. 예.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꾸 대입해 보세요. 자꾸.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대입해서 자에서는 신금이 장생이구나 이게 아니야. 그냥 신금 장생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거 자꾸 훈련하다 보면요. 자꾸. 왜? 왕지는요. 누군가의 제왕지예요. 양간의 제왕지잖아. 맞나요? 그러면 양간 누군가의 사지야. 이해되죠? 누군가의 사지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사지야. 그러니까 제왕만 놓고 보는 거예요. 잘하는 걸 보면은 누군가의 제왕지야. 맞나요? 누군가의 사지야. 맞나요? 맞죠? 누군가의 목욕이야. 그렇죠. 누군가한테는 최하단이 될 거야. 누군가한테는 태지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해되죠?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제가 여기 표에다 그러는 거예요. 요광사태라고 해놓은 거예요. 왕지는 요광사태다 이거예요. 목욕 아니면 제왕 아니면 죽지 않으면 잉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관쇠 양묘는 있어 없어? 없어요. 관쇠 양묘는 없어요. 자, 이해됩니까? 왕지에 관쇠, 관대, 쇠, 양, 묘 이런 기운은 없다고. 결국 전부 다 이거 노광사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금방 나오죠. 그럼 양간의 노광사태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나온 대로 이거예요. 병목생절이야. 음간에서는 뭐야? 목욕이면 병이고 태면 절이고 사면 생이고 왕이면 록이에요. 왕이면 록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돼 있다고요. 무조건. 그러면 생지도 마찬가지예요. 생지도 누군가한테는 이거잖아요. 누군가한테는 생록병절이라고. 그럼 생지도 이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지와 왕지에만 이게 다 나와.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안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관대, 쇠, 양, 묘. 이건 전부 다 어디에만 나온다? 묘지에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묘지에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훈련을 한번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수 입장에서 훈련도 해보기고 간목 입장에서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자, 간목 입장에서도 하고 을목 입장. 그래서 원래 이거를 이제 외우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외우지 말라고 해요. 외우지 말라고 해요. 외우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하자면이에요. 굳이. 근데 이렇게 찾아가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찾아가는 게. 왜 이렇게 찾아가면 뭐야?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돼요. 아, 생사가 같구나. 욕병이 같구나. 노광이 같구나. 그렇잖아요. 관세가 같고 양묘가 같아. 절태가 같아. 이러면 돼요. 내가 태지면 얘는 절지야. 얘가 절이면 얘는 태지야. 자, 무슨 말? 내가 왕지면 얘는 녹지야. 내가 녹지면 얘는 왕지야. 내가 생지면 얘는 사지야. 얘가 사지면 얘는 생지야. 간단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럼 관쇠 있죠. 관쇠 이미 여러분 안 해도 알아요. 관쇠 중에서 관이 좋아, 쇠가 좋아? 관이 좋아요? 아, 그냥 에이, 나쁘고 좋다는 아니야.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해보자고. 관은 어디에 있는 거야? 성장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성장기죠. 그래, 관쇠의 양면은 전부 다 뭐야? 묘지에만 온다고 그랬죠. 토에만 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간목의 관대는 어딜까? 예? 감옥에 축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냥 거꾸로 뭐야? 간목의 관대 뭐예요? 그래도 뭐야? 그냥 선생님 해자부터 좀 돌린 거 아니잖아. 안 돌렸잖아요. 이 손가락. 돌린 게 아니라 뭐야? 관대면 성장기잖아. 성장기니까 전계절에 있겠지. 안 그래요? 아니, 자, 봐봐. 내가 지금 뭘 물어봤냐면은 간목에 관대를 물어본 거예요. 관대. 맞나요? 관대는 성장기잖아. 이거는 알아 몰라? 알죠? 성장기는 전계절에 있잖아. 그러니까 전계절 관대 뭐야? 축. 그렇잖아요. 축.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간목에게 축은 뭐야? 관대야. 자, 있죠? 자,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을목에게 축은 뭐야? 쇠라고요. 쇠라고. 을목에게 쇠라고요. 해봐요. 장생, 목욕, 여기서죠.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잖아. 쇠잖아. 이거 이해되나요? 이거 이해되세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툭툭 치면 돼. 이러면 뭐야? 다 외운 거예요, 이거. 이거 다 외운 거야, 지금. 우리 뭐야, 앞에는 설명했고, 지금 이거 시작한 지 40분 됐어요. 40분 만에 이거 다 외웠다니까요. 이거 쉬운 일 아니야, 선생님.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계절을 많이 해요. 계절이라고, 계절. 계절만 이해하고 있으라고요. 계절만. 이게 성장기 어디야? 그럼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 좋아요. 임수의 관대 어디예요? 그래. 술이잖아. 술은 뭐야? 관대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술은 신금의 뭐야? 그렇죠. 쇠개찌가 아니라 쇠야, 쇠. 쇠라고요. 쇠개찌가 아니라 쇠 맞아요. 쇠 맞아요. 신금년이라고 되신대요. 예? 신금년이라고 되신대요. 아, 그러니까 개수라고 제가 안 했나요? 신금년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아, 그래요? 꼭 있어, 이런 분.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이렇게 해서 간목하고 자축인묘, 진사운묘를 다 대입도 해봐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막 탁탁탁탁 써가는 거는요,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해요. 뭐 하나 찾으면 순서대로 쓰면 되지. 그렇죠? 어느 날 뭐야, 툭 던져놓고야. 툭 던져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년 거 한번 해보자고요, 내년 거. 신축년 한번 해보자고요. 예? 신축년이야. 자, 경금한테는 신축이 뭐예요? 예? 경금한테 이 축이라는 글자. 자, 이제 이 축을 보자고요. 이 축을 보자고. 내년이 축년도잖아요. 경금한테는 뭐야, 이 축이? 묘지죠. 묘지. 왜 묘지야?
왜 묘지야? 양간의 후계절 그렇죠. 지금 얘가 쇠퇴기야. 뭐야? 그것만 뭐라고요? 다음 계절이니까. 쇠퇴기잖아요. 그럼 병사묘지로 빠지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묘지야. 맞나요? 그럼 신금한테는 뭐야? 양지라고 그러잖아요. 양지. 그렇죠. 간목한테는요? 뭐요? 관대. 그래요. 잘했어요. 관대. 자, 그러니까 뭐야? 을목한테는 쇠. 임수한테는 응? 임수할 때는 쇠. 그럼 개수는 관대. 관대. 경금은 했잖아. 그럼 또 뭐 남았어요? 병화는 양. 예. 철태양이잖아. 그죠? 양. 그러면은 정화는 묘. 묘가 이묘가 아니지. 묘. 자, 이해되나요? 훨씬 빠르죠? 훨씬 빠르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 수업 듣는 분들도 이거 훈련을 조금 하세요. 훈련을 조금.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시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